남북관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가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속한 입지 타당성 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구미 지역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구지역에 산발적으로 추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제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선 해맞이호가 노후화로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교육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겠고 일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은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곳곳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있는 가운데 크게 춥진 않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에도 대구는 8도, 안동은 5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더 낮겠는데요. 문경과 상주 등 북서 내륙 일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양이 많진 않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오면서 옷차림 조금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 큰 불편함은 없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기 시작하겠고요. 늦은 밤 서부 내륙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북관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가 5개 시도의 합의를 빌미로 계속 지연되자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조사 영역에 착수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는 긴급 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예정된 일정보다 반년 가까이나 지연되고 있는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음 달 안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부산이 민자공항 추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독자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5개 시도 합의를 기대하며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합의가 결렬되면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 서적 타당 조사 용역을 발표해야 됩니다. 발표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요. 용역 진행에도 속도를 내서 총선이 있는 내년 이전에 입지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론자 또 질질 끌어서 다가오는 총선의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연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안에 결정을 못하면은 결국 총선에 빌미를 줘서 무산될 확률이 많다. 오는 19일 대구에서 열릴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남북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중요 분수령인 만큼 반드시 합의를 이뤄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도시만의 그런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큰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가 반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장님과 경북도지사님의 그런 단호한 입장과 또 합의를 기대합니다. 남북관 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신공항 건설을 향한 지역민의 열망을 결집하기 위해 신공항 추진위원 100만인 동참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를 촉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대구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건설업, 유통업 관련 중소기업은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당 12억 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하며 아파트형 공장 건립 자금은 40억 원, 여구의 유치기업 30억 원,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기업은 20억 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합니다. 우리 땅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성도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를 납부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포항 세무서를 찾아가 지난해 독도에서 기념품을 판매해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데 대한 부가가치세 85,21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관광객이 줄면서 김 씨의 당초 매출액은 납세 면제 기준인 2,400만 원을 밑돌았지만 독도 국세 부과를 추진해온 이병석 의원이 독도 기념품 팔아주기 운동을 펼쳐서 가까스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IT 산업이 몰려있는 구미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추진 발언은 지역에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조선, 자동차와 같은 굴뚝형 공장이 밀집된 포항, 울산에 비해 첨단 IT 산업이 집약된 구미 산업공단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계속될수록 입지나 어떤 인프라 조건이 좋은 쪽으로 이전하기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가장 위협적인 요소고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국 1000개 기업 가운데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거둔 매출은 전체 83%를 차지한 반면 경북에는 3.7%, 구미는 고작 0.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수도권만 비대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남아있는 기업마저도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져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입니다. 특히 구미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삼성과 LG와 같은 거대 기업이 구미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구미시는 비수도권의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전략을 짤 계획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업종이 있잖아요. 업종을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업종도 보면은 구미에 관련되는 업종이 있을 끼고 강주에 관련되는 업종이 있고 이게 이제 지역 간의 어떤 희비가 엇갈립니다. 오로지 국가경제 활성화만을 강조하며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지역민들은 실망을 넘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도시철도 3호선의 개통에 맞춰 장거리, 굴곡, 중복 노선을 대폭 조정하고 도시철도와 연계성을 높이는 등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제1차 준공영제 개혁 시민위원회를 열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간의 환승을 연계한 교통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철도 사각지대에는 급행 기능을 확대하고 테크노폴리스, 혁신도시, 국가과학산업단지와 이시아폴리스 등 대규모 신개발 지역과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대중교통 사각지역에는 마을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지선 노선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4,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수법, 보조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톨로엔을 실은 탱크로리가 전복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 나들목 부근에서 54살 이모 씨가 몰던 25톤 탱크로리가 갓길을 벗어나 전복돼 이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졸음운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톨로엔이 일부 유출됐지만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추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방접종 횟수를 늘리는 등 방제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지역 백신 연구센터도 개설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부는 백신 접종률과 항체 형성률이 높아지도록 우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혈청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혈청검사는 기존 연간 9만 건 무작위로 실시하던 것을 연간 18만 건으로 확대하고 돼지 농가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현재 8주에서 12주령에 한 차례 펴던 구제역 백신 접종을 첫 접종 1개월 후 다시 백신을 놓는 2회 접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은 예방접종 없이 가는 거니까 예방접종이 잘 됐으면 갈 수가 있는데
예방접종이 싫었다든가 하면은 그 4개월 동안은 무방비로 가는 상황이 되니까 한 번 더 접종을 하면은 2회 접종의 필요성은 일선 현장에서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영천과 의성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가 출생 111일에서 120일 사이인 것을 감안할 때 2회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신에 대한 효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개체가 약하든지 면역 체계가 약한 개체에서 자꾸 나타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백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지금 농가들에게 당부를 하고. 이와 함께 검역본부가 김천으로 이전하면 구제역 백신 연구센터를 8월까지 개설하고 피내 접종법 등 새로운 백신 접종법과 한국형 백신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방역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과태료 처분 액수를 현행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국민안전처가 구지역이 발생한 경북과 경기, 충북, 충남에 모두 14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앞서 지난달에도 구지역 방역활동 비용으로 특별 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안전처는 농식품부와 협조해 구지역 방역실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농산유통 분야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대구 치맥 페스티벌 육성, 도시농업 활성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정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이전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이전 최적지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축제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형업체 참여를 확대해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도시농업 네트워크 구축, 도시농장을 확대 조성하고 도시농업 교육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선 해맞이호가 노후화로 인해서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해기사 교육용으론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원양 실습 때 학생들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을런지 걱정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3년 건조돼 23년간 포항해양과학고, 포항과학기술고, 울릉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선으로 사용된 해맞이호. 매년 400여 명의 학생들이 해기사 양성 수업을 받을 정도로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실습선은 노후화로 연료 효율은 낮고 오징어 체납기 어선용 선박이라 해기사 교육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중국으로 원양 실습을 가다가 여수 앞바다에서 엔진 고장으로 실습이 이틀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원양 실습 교육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본교 실습선은 설령이 오래되어서 특히 원양 실습 때 학부모들이 학생 안전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새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선 20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해맞이 실습선 교체를 뒤로 미루고 있는데 설령 21년을 넘은 해맞이 실습선을 빨리 교체해서 학생들의 대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이 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항해에 필요한 전자통신 장비, 기타 여러 설비들의 노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신 해양 기술을 배우기엔 부족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실습선의 내용 연수가 25년이라며 교육부와 함께 선박 교체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결과 대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민원 콜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건축 민원 수가 46% 줄어든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최우수 기관에는 경상남도가 선정됐고 대전시도 대구시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대학교가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북 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친환경 한우 생산 과정과 축산물 가공, 딸기 수경 재배 과정과 과수 종묘 생산 및 관리 과정 등 4개 과정으로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입니다. 4개 과정을 통틀어서 모두 110명을 모집하고 교육은 매주 한 차례씩 10달 동안 진행하는데 교육생은 자부담금 20만 원만 내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김영규 교수가 사단법인 대한관광경영학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규 교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2년 동안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관광산업 분야의 학술 연구를 통해서 관광정책의 개발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는 등 학회 고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대한관광경영학회는 지난 1986년 설립돼 2006년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회로 위상이 높아졌고 국내 관광 분야 1위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자익면에서 동일쌀집 그리고 한국농약사 김순현 씨, 태양철물 장태열 씨께서 각각 10만 원, 경산시 자익면 우리맛 고을식당 박혜성 씨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경산시 자익면에서 형제대추상회 김경태 씨 20만 원, 자익면 자인수산 30만 원, 경산시 암양면 생활개선회 회원 일동 10만 원, 암양리 경로 회원들께서 20만 원, 경산시 암양면 암양리 주민들께서 20만 원, 인안 1리 주민들께서 20만 원, 경산시 당읍리 주민들께서 30만 원, 남천 탁주 제조장 이경수 씨 역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곳곳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있는 가운데 크게 춥진 않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에도 대구는 8도, 안동은 5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더 낮겠고요. 문경과 상주 등 북서 내륙 일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양이 많진 않겠지만 찬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옷차림 조금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 8도가 예상됩니다. 문경의 낮 최고 기온은 3도, 구미는 6도를 보이겠고요. 북부 지역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지만 한낮에는 5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9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스키장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그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일요일 늦은 밤에는 일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